6살 되기 2달 남겨놓고 엄마를 처음 말했어요. 엄마를 시작했는데 엄마, 아무에게나 엄마.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가 1년 넘게 2년 가까이 교육을 했는데도 엄마를 못하고 말을 한마디도 못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주위에서 포기하라는 말도 했고 친척분들도 내가 이상해서 그런 거니 안 된다. ADHD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ADHD와 자폐 스펙트럼은 이제 사실 구분이 많이 나죠. 구분하기가 쉽고 ADHD는 쉽게 말해서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 행동을 하고 충동성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충동성을 참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학습을 하거나 사회적인 어떤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일반 아이 같아요. 감정이 어떻게 확 올라오지 않는 그런 때는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하고도 말도 잘하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어떤 충동성이 올라와서 조절이 안 되고 또 행동이 막 과잉으로 막 나타나고 이럴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막 되게 산만한 것 같고 아이가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충동성의 문제, 주의력 결핍의 문제 이런 걸로 좀 많이 구분을 하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의사소통에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아주 쉬운 소통도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제한적인 어떤 반복적인 행동, 상동 행동이라고 하는데 뭐 크게 박수를 친다든지 뛴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반복적인 행동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뭐 활동이나 물건 이런 뭐 캐릭터 이런 거에 되게 집착을 하죠. 그 한 가지에 되게 집착을 해서 그것을 한 가지만 되게 특정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해서 그것만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정해진 루틴 이런 것들이 조금 벗어났을 때 되게 막 힘들어하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일단 의사소통이나 사회적인 어떤 기술 이런 게 상당히 좀 부족하고 잘 안 되는 아이들이고 ADHD 아이들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느린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부모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우리 아이가 자폐다, 뭐 이제 아니 심각한 느린 아이다 하시면 머무르지 마시고 하루빨리 저는 빨리 전문 기관에 가서 상담하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내년이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에게 오신 분들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내년 돼서 좋아지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셔서 단순 발달 지원이어도 저는 6개월 이상 차이 나면 가라고 해요. 왜냐면 일반 아이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더 영재가 되기 위해서 몬테소리, 뭐 오감 활동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미 또래보다 6개월이라도 늦어졌다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도와줘서 우리 아이가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린 아이라는 것을 알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꼭 치료를 시작하셔라. 그리고 이 자폐 아이 치료를 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아이는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맞는 개별 치료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는 그 프로그램에 아이를 넣으시는 것하고 아이에게 맞는 치료를 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하시면서 부모님이 잘 알아보시고 아이에게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 방향성까지 상담을 하시면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료를 하실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통합적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예를 든 아이처럼 우리 아이가 말을 못해요 해서 언어 치료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몸과 뇌는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미 한쪽 부분이 되게 차이가 나게 늦어졌다 하면 다른 영역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조금씩은 다 늦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같이 끌어올리는, 같이 좀 성장하는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치료를 하셔야 된다. 언어 치료라고 해서 언어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몸을 만드는 이런 것들 꼭 같이 점검하셔서 통합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폐성 아이라면 감각 그 처리에 대한 부분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민할 수도 있고 되게 둔할 수도 있고 또 특정한 부분에 되게 과도하게 집착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이가 보기 싫다고 해서 박수를 치거나 뛰는 거 아니면 소리 지르는 거 아니면 어떤 손을 흔드는 거 막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것이 보기 싫다고 무조건 못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감각의 어떤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그렇게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자기가
그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아이도 있고요. 아이마다 다른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필요해서 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주 위험한 거 아니면 좀 허용해 주셔라. 보기 싫어도 좀 허용해 주시고 지켜보시다가 그런 것들은 허용해 주시는데 쭉 가시다 보면 이런 것은 좀 전환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유난히 한 가지 어떤 감각에만 집착하고 의존하는 거. 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손으로 두드리고 다니고 어떤 아이는 막 깨물고 꼬집고 이런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두는 것보다 이 아이가 어떤 감각의 자극을 위해서 하던 성장을 위해서 하던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시각 자극, 청각 자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시각 자극만 계속 하고 싶어 해서 알록달록한 거, 굴러가는 거 이런 거 보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처음에는 그 부분이 좀 약해서 그런가 하고 지켜보시다가 다른 감각이나 다른 활동은 전혀 안 하려고 하고 그 한 가지만 계속 꽂혀서 그것만 해달라고 한다. 이럴 때는 다른 감각, 다른 걸로 전환을 시켜주셔야 돼요. 다양한 감각으로 아이가 감각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골고루 다른 영역에도 감각적인 어떤 것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무조건 못하게 하시면 안 된다. 예,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가정과 연계하여서 특히 자폐 스펙트럼 이런 아이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교육 시간. 아이가 변화되는데 단순 발달 지연인 아이들은 뭐 6개월, 1년 만에도 좋아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그런 시간 가지고는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리 일찍 오셔도 제가 보니까 평균 2, 3년은 바짝 집중하셔서 해야 되게 많은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이 시간들을 채운다라는 의미로 20분 쪽에서 또 20분 이렇게 해서 같이 어떤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이에게 꼭 필요한 자극과 교육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린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느린아이 연구소와 엘피스 통합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아이 연구소에서는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곳에는 뭐 부모님 강의, 상담, 어떤 공개 세미나 등등 특강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발달센터에서는 직접 아이들이 오프라인 그 이제 현장의 센터에 와서 직접 교육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계속 제가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교육하고 수업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부모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만 시선을 바꾸고 저희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만 오신다면 아이들은 그 같이 시작을 했어도 훨씬 속도를 빨리 내는 것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을 위한 부모 교육, 또 부모님을 위한 상담이 되게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의 계획은 좀 이 아이들이 정말 적절하게 제때에 아이에게 맞는 그런 개별 치료를, 개별 교육을 정말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맞춤 교육을 좀 확대하는 일, 또 하나는 부모님을 보니까 부모님들도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로 인한 스트레스, 재정적인 부분, 또 남편과의 갈등. 그래서 이 부모님들을 또 좀 도우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가정을 전부 다 좀 건강하게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도 계속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태권도도 하고 싶고 수영도 하고 싶고 피아노도 배우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너무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느린 아이들도 내가 태권도 배우고 싶으면 태권도 배우고 그쵸? 피아노 배우고 싶으면 피아노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이 아이들이 취미로 뭔가 배우고 싶어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취미나 특기 활동 이런 것도 제가 추후에 하고 싶고 네 번째로는 돌봄 지원인데 이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좀 최근에 좀 제한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저희 아이를 키워봤지만 정말 아이를 좀 맡겨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정말 급하고 응급적인 상황일 때 이 느린 아이들은 24시간 거의 엄마랑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어떤 급박한 시간에 아이를 잠깐이라도 맡아서 돌봐주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돌봄 지원 체계도 조금 더 많이 만들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식 개선을 좀 하는데 저도 동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느린 아이들은 어떤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느려진 아이들이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선천적인 이유 뭐 이런 거 부모 탓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사회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편견은 아이들이 조금 부족하고 느리면 좋지 않은 시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아이들 되게 밀어내고
이런 선입견이 너무 많아서 아이도 되게 힘들지만 그것을 겪는 부모들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도와줘야 되는 아이지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 차별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탄 아이들은 도와줘요. 휠체어를 밀어주고 뭐 부축해주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좀 느리고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도 아픈 건데 이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어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구독자분들께 참여할 해주고 예정입니다.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도 느린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 당시에 34개월에 치료를 시작해서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해서 34개월에 치료를 시작했는데 6살 되기 2달 남겨놓고 엄마를 처음 말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늦게 말했죠. 6살 다 될 때 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를 시작했는데 엄마, 아무에게나 엄마.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가 1년 넘게 2년 가까이 교육을 했는데도 엄마를 못하고 말을 한마디도 못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주위에서 포기하라는 말도 했고 친척분들도 내가 이상해서 그런 거니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저는 부모라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라는 이유로 절대 포기할 수 없었고 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 아무도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하겠다. 엄마인 내가 해내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좌우 옆을 보지 않고 열심히 앞으로 달려왔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저희 아이는 지금 말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혼자서 뭐 버스 타고 뭐 다 웬만한 일상생활을 다 잘합니다. 지금 아직도 여전히 말이 조금 일반 아이들처럼 막 잘하는 거 아니고 사회성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모든 생활에서는 전부 다 지금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봤던 분들 중에서 저희 아이만큼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모델을 삼는 부모님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당시 저희 아이는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느린 아이라는 이유로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위에서 안 된다고 해도 엄마가 안 된다고 하지 않으시면 돼요. 엄마 아빠가 포기하지 않으시면 아이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뛰어오르고 점프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으세요.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겠다. 어떤 일을 하든 얘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고 단순한 일을 해도 되고 뭐 큰 일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든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독립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고 부모님이 아이를 잘 교육하시고 지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목표를 가지셔야 아이가 그 근처에까지라도 올라가지 이미 안 된다고 했어.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아이가 절대 그 이상을 부모의 그 어떤 목표치를 뛰어넘어서 성장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믿어주시고 꼭 사회 구성원이 될 만큼 교육해야 되겠다 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교육하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